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그 녹화하면서 소리가 들어가지 않았던 그 사태 이후로 낙심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또 오늘의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한번 용기를 내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그 동영상에 보시면 뒤에 배경음악 같은 걸 좀 깔아봤는데 유튜브에 올릴 때 이게 저작권 문제를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깔아봤는데 저는 지금 녹화를 할 때는 그 노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 음악이 혹시나 또 저작권 체크를 했을 때 안 되는 곡이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제 목소리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내가 되게 커다란 어떤 유기체의 하나의 부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요. 그게 직장이라는 공동체일 수도 있고 학교라는 공동체일 수도 있고 더 크게 보면 한국이란 이 사회의 부품이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가끔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오늘 좀 같이 고민해보고 여러분도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어떤 한 마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속한 사회의 단지 부품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부품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 생각이 함몰되면서 그래 사회는 어떤 전체적인 커다란 틀이 있고 커다란 하나의 나보다 더 큰 내 존재보다 더 큰 어떤 존재가 있고 나는 거기에 그냥 속해 있는 하나의 부품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다음 그거와 다른 어떤 생각에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번에 김경희 교수님이 그 메타인지라는 강의를 하면서 내가 내 머릿속에 있지만 꺼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전공을 미디어 영상학을 전공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전공 과목을 배우면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벌써 한 2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도 기억에 남는 용어가 낯설게 하기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꼭 광고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늘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이 이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를 그 자리에 멈춰서게 하고 멈춰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스스로가 거는 어떤 족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나는 내가 속한 사회의 단지 부품인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질을 찾아봐라. 어,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그런 생각이 드는 거를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내가 나는 그냥 단지 부품인 것 같아. 우리 부장님이 시키는 거, 우리 팀장님이 시키는 거
그거 그냥 잘하는 게 내 일인 것 같아 라는 생각에 함몰이 되어버리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창의적인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게 내 스스로가 그거를 차단시켜버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생각이 나의 어떤 보폭을 좁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좀 본질을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을 본다는 건 일단은 제가 어저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어떤 인간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 본질이 더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라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어설프게 착한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 본질이라고 정의를 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안 어설프게 착할 것인가, 완전 착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어설프게 착하느니 그냥 이 동네에 또라이는 내가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택지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먼저 찾는 작업이, 내가 나를 스스로 정의 내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내가 하려는 일이 있는가, 내가 정의하는 내 본질에서 도움이 되는 공부를 내가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내가 이 일을 해나가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고민들을 하다 보면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이 좀 분류가 되고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그 나눠진 카테고리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일과 수용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적이 있는데, 국영수, 행정학, 행정법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고 뭐 내가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배분할 수 있고, 그 배분된 시간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값이 정해져 있어야 한계를 뛰어넘든 뭐 한계껏 몰아붙이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두가 하는 이 공부를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거는 지향해야 되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생각해 볼게요. 모두가 되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을 하거나 비슷한 공부를 합니다.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내 주변 사람들 100에 한 98명, 99명은 다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졸업을 했네. 졸업을 해서 회사에 들어갔더니 다 비슷한 시기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냥 나는 이 회사의 부품인가? 네, 이런 생각들이 그때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뭐 초등학교 때는 솔직히 좀 무리라고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고민하고
내가 나를 정의하고 내가 나의 본질을 찾고 그렇게 해서 이 비슷비슷한 일들을 했던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일을 하는 어떤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공부를 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이걸 왜 하지? 내가 이걸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스스로가 가진 답이 있는 사람하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사람하고는 그 결과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치열하게 했던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특수한 목적의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국영수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었어요. 제 다른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뭐 국어를 4시간 배우고 수학을 6시간 배우고 막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막 정규 시간이 아니면 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보충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배웠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저희는 뭐 다 전공이었고 전공 말고는 뭐 국어 1시간,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능을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만점자들이 말하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이런 얘기도 그 얘기조차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했습니다. 그냥 저는 대학을 꼭 가고 싶었고 대학에서 그 굉장히 뭐 지금도 비싸지만 그 당시에도 혼자서 학비를 다 감당하기에는 힘들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어떻게든 들어갈 때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는 공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수학을 1시간 배우는지 다른 친구들은 4시간 배우는지 학원 가가지고 수학을 일주일에 3번 4번 더 보충 수업을 하는 사람인지를 수능에서 차별적으로 그렇게 시험을 치지 않잖아요. 그죠? 일단 결과를 놓고 너는 400점 제 때는 400점 만점이었습니다. 4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이렇게 점수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지. 너는 수학을 1시간만 배웠으니까 수학은 80점 만점 중에서 40점 만점짜리 시험을 치라고 하는 구조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걸 바꿀 수 없으면 수능이라는 시험을 내가 바꿀 수 없다면 내가 수능을 잘 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2 말 정도부터 고3 수능 칠 때까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수능에서 그때 400점 만점에 330점인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점수가 뭐 웬만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간당간당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점수였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입학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기에는 모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 고등학교가 특수한 목적의 고등학교다 보니 졸업을 하면 다 취업을 했거든요. 다 취업을 하는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수능을 다시 준비했어요. 다시 준비해가지고 400점 만점에 한 380점 정도를 받아서 그래서 그 학교에 등록을 하고 그 1년 동안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뭐 제가 장학금을 받은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치열하게 했던 그 시기 그 경험을 한번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경험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필기도 쳐야 되고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엄청 많잖아요. 지금 그 공기업 채용 과정이 서류도 보고 인성 검사도 하고 시험도 필기 시험 치고 나서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보고 저는 입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준비하는 게 쉬운 거는 당연히 아니고 경쟁률은 높고,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아무런 그런 경험 없이 준비했다면 너무 막연하고 힘들었을 텐데, 저는 예전에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물론 시기가 많이 지나서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경험들이 저를 이끌어가는 힘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그 차이 나는 결과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이 최선을 한번 다 해보고 내가 진짜 이거 이상은 할 수 없다 라는 정도까지 스스로를 한번 끝까지 몰아붙여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아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와도 진짜 더할 나위 없는 내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쉽사리 좌절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그 너무 속 편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그 이상은 할 수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정말 그 이상은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를 몰아붙이는 그런 경험을 진짜로 해보셨나요? 저는 뭐 지금도 그런, 지금 저희 때보다 더 하겠죠, 그죠? 뭐 사당 오락이라고 해서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 자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네. 뭐 평생을 그렇게 사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내 인생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해봄직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비슷한 일 공부를 하는데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차이가 난다면 내가 그 차이가 좋은 결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봄직하지 않나요? 물론 이게 어, 제 인생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진짜 얼마 안 돼요. 20분의 1, 한 10분의 1 밖에 안 되는 시기지만,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제 전체 인생을 여태까지 견인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차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그래서 진짜 그 차이 나는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스스로를 정의하고 나의 본질을 찾고 내가 정말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내가 이 사회에 속한 단지 부품일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 사회는 내가 갖고 있진 않아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공부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다라고 낯설게 보기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수동적으로 이 사회의 부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것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지 않나요? 이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들 중에서 제가 고민했던 이런 나는 그냥 하나의 부품일까? 아니면 나는 왜 딴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나는 왜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제 얘기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어저께보다 좀 짧아서 네, 좀 길지 않은 강의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